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명도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명도라는 거 요즘은 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죠? 집을 비우는 건데 임차인 이제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전액을 다 날리는 사람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든 협상을 잘 하는 거, 이사비 좀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입니다. 그죠?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여러 가지로 다르고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협상이 도저히 안 될 때 그래서 강제 집행까지 갈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 캐피아2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기 모바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PC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PC로 보시면은 경매와 부동산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은 입찰서 작성, 법원마다 입찰 시간도 달라요. 뭐 임차권 등기권자, 최우선 변제, 말소 기준 등기 막 이런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도 중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부동산 명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소액 임차인,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도 확인서, 사건 번호, 이름, 주소, 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따른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러고 이제 첨부 서류, 그죠? 매수인 명도 확인용 그리고 인감증명서 한 통 이렇게 첨부해서 명도 확인서를 이렇게 매수인 연락처하고 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주면은 그 임차인은 정해진 배당 기일에 법원에 가서 제출하고 그리고는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서로 딜을 할 수가 있죠.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배당이 전혀 없는 임차인 또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명도비 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죠? 서로 이사비를 어느 정도 주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집행으로 가게 될 때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경매 이제 1등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에서 잔금을 언제까지 내세요 하고 통지가 옵니다. 그죠? 등기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미리 이제 대출 신청 같은 것도 해놓고 해가지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좀 더 보태서 잔금 납부를 합니다. 잔금 납부를 하면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셀프 등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대출 받는 금융기관의 협약 법무사에서 주로 이제 등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나중에 해도 됩니다만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뭐 협상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협상과 법적 절차는 동시에 밟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자라든지 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 중에서도 배당받을 것도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면 요즘은 빠르면은 그 다음날 바로 떨어집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그래서 그 인도명령 결정문이 신청인,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죠. 신청인 그리고 피신청인 이사 나가야 하는 사람 그 양쪽으로 등기로 발송이 됩니다. 이제 우체국 등기로 발송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귀찮으니까 뭐 별거 있겠나 해서 안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체국에서 몇 번 갔다가 두어 번 갔다가 이제 전달이 안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 보면은 등기 같은 거 경비실에서 대신 수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본인이나 가족이 이제 받아야 됩니다. 경비실에서 대리해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와서 안 받으면 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법원으로 되돌아가면은 저희가 이제 그 경매 그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이제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폐문부재라고 뜨거든요. 폐문부재라고 이제 뜨면은 또 뭘 하면은 우리는 특별송달이란 걸 신청을 합니다. 이제 휴일 또는 뭐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송달은 우체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관실에서 나갑니다. 비용은 뭐 만 몇천 원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 집행관실에서 가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또 안 받잖아요. 또 폐문부재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는 공시송달이란 걸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이제 공시송달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판사가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은 쉽게 표현합니다. 저는 법적 용어보다 허락이 떨어지면 그러면 14일이 지나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그 서류가 송달된 걸로 그 사람이 받은 걸로 이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그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법원에 가면은 민사 신청과가 있습니다. 민사 신청과에 가서 내가 받은 일도명령 결정문이 있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걸 가지고 가고 민사신청과에 그 사람이 받았다라는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란 것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인도명령문을 가지고 가고 이제 그쪽에 송달이 됐으니까 그래서 송달됐다라는 송달 증명원 그리고는 강제집행 집행권원 이것을 신청 이제 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해서 이제 그걸 발급받습니다. 뭐 비용은 500원, 500원 합하면 1000원입니다. 그걸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들고 이제 법원 내 집행관실로 갑니다.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부산법원 본원 그리고는 창원법원 본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에 그런 어떤 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집행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채무자에 대해서 뭡니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 주소 쭉 나오는. 그래서 이제 되는데 그 외의 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인근에 이제 그 주민센터를 안내를 해줍니다. 거기 가서 그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집행관실에 제출을 하고 또는 뭐 집행하는 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법원마다 일하는 게 조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면 법원에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집행관실에서 사람이 나가니까 2번 나가는 여비 그죠? 하고 그걸 이제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건 법원하고 그 집행하는 그 집하고의 그 거리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10몇만 원일 수도 있고 20몇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납부하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서 납부하는데 그 납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연락은 뭐 며칠 만에 옵니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오기도 하고 며칠 한참 있다가 오기도 하고 너무 안 오면 며칠 지나도 안 오면은 자꾸만 전화를 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관실에 어떻게 됐냐고 왜 연락이 안 오냐고 언제 나가냐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을 저희하고 의논해서 잡는 게 아니고 집행관실 바쁘잖아요. 그냥 딱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이래요.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는데 그때는 이제 집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쉽게 표현하자면 예고, 경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계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고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예고,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는데 이제 근데 가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입회인을 2사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그래서 입회인 2사람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열쇠기사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집행관님이 계속 벨을 누르고 법원에서 나왔다, 뭐다 계속 하는데, 보통 뭐, 문 열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예 사람이 외출을 해서 없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이 안 돼서 그 단계까지 갈 때는 서로 감정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문을 계속 한 10분 정도를 집행관님이 밖에서 문 열라고 법원에서 왔다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집행관님이 열쇠 그 문 여는 기사님 보고 열으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문을 열고 보면 안에서 그제야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안내를 합니다. 이런 누구냐, 당신 누구냐, 그러면 뭐 소유자 뭐 아들이다, 아니면 부인이다, 아니면 본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7월 7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7월 7일 날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방문한 날, 그날로부터 14일, 2주의 여유를 줍니다. 그 기간까지 비우라는 거죠. 자진 인도 기간 언제까지? 그래서 2주 14일간을 자진 인도 기간으로 해서 그 안에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불시에 강제 집행을 할 것이며 그 비용 역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예고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적은 A4지 있어요. 양식이 있는데 그걸 벽에다가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면 문 열었을 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둘러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김모 씨 뭐 대상으로 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했다 합시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사는지 이렇게 봐요. 집행관님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영수증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위에 뭐 식탁 위에 약봉투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산다라는 그 증빙 자료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벽에다가 그 인도명령 결정 그 강제 집행 예고문을 있지 않습니까?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다시 문을 원상복귀 잠그고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 계시면은 그렇게 협상에 응하지 않고 어거지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이사비를 요구하고 10년 전에 인테리어 한 비용까지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협박하고 했던 사람들이 꼬랑지를 딱 내립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 이사 나가겠다. 이사비 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렇게 애를 먹여놓고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비 줄 겁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강제 집행 가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조금 주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여서 이렇게 조금 지급하는 상태입니다. 괘씸한데요. 그래요. 괘씸해요. 이사비 안 주고 싶지만. 하지만 정말로 강제 집행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견적서 보면 날짜 나오죠. 2019년 1월 22일 날 강제 집행을 위해서 견적을 뽑은 겁니다. 명직 업체로부터. 여기가 전용 면적이 한 서너 평 정도 되는 빌라입니다. 빌라 치고 뭐 서너 평 치고는 짐은 좀 많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강제 집행을 했는데요. 소유자가 없으니까 소유자가 뭐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곳에 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거라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언젠가는 올 사람이에요. 짐을 버리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았는데 견적이 얼마 나왔습니까? 55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평수에 전용 면적 한 3평 정도 되는데 노무자 한 명당 11만 원씩 해서 12명 132만 원, 집행 차량 있지 않습니까? 1톤 차량 5대 15만 원씩 해서 75만 원. 그 다음 뭐 박스, 마대, 에어캡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3개월 창고 보관료 또 부가세까지 별도다 그죠? 이렇게까지 해서 비용이 나오고요. 그 밑에 또 있죠 그죠? 매각 허가 결정, 압류, 경매,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짐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짐을 다 드러내가지고 창고에 갖다 놓습니다. 일단 갖다 놓고, 그런데 우리는 집을 낙찰을 받은 거지 짐을 낙찰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거 같으면 그냥 버리면 되죠. 근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비용을 들여서 뭐 하냐면은 그 매각의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에 대해서 이 동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창고비 뭐 이렇게 지불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매각하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기까지가 사실은 빨라야 한 달, 길면 한 달 반도 걸립니다. 뭐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일단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안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에 근거해 가지고는 동산경매를 신청합니다. 그 비용이 약 32만 원 정도 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짐에 대해서 누가 뭐 아주 고가 물건 아닌 다음에는 입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또 우리가 낙찰받습니다. 10만, 뭐, 감정이 뭐 15만 원이면 15만 원, 우리가 그냥, 왜, 15만 원 하고, 우리가 이제 채권자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상계 처리되거든요. 경매 비용 든 걸,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튼, 결국은 우리가 낙찰받아서, 또 이 낙찰받은 거 이 쓰레기인데 뭐 하겠어요? 폐기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기물 처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은, 폐기물 처리가 5대 분량 실어가 났잖아요. 1톤 차 5대 분량인데 한 대당 한 25만 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든답니다. 그럼 5대 한 125만 원. 이렇게 토탈 다 하니까 554만 원이라는 비용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관 계고 나가고 그제서야 이사비 좀 주겠냐 하면은 밉더라도 뭐 50만 원이건 뭐 몇십만 원이건 준다고 그러고 그거라도 준다고 그러고 내보내는 게 실제로는 굉장히 뭐 이익이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늘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어쩌다가 한 번씩 도저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깜짝 놀라셨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시는 게 경매에서는 좋습니다. 얘기가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리도 이번에 없었던 것 같고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